안녕하십니까. JBCN 뉴스입니다.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사 현장. 아직도 안전시설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건지 아니면 처벌이 약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그곳, 고발합니다. 보도에 김윤희 기자입니다. 먼저 대형 건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사고 등을 예방하는 안전시설물이 왜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단속 역시 미흡한 건지에 대한 이유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관계법령이 이완화됐다는 데 있습니다. 관리청의 업무, 그러니까 단속 권한과 책임이 제각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5층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높이가 3층 이상부턴 추락이나 낙석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망 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에 따른 설치 기준은 바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건축물을 짓기 위한 안전시설물이지만 사실상 단속 권한은 고용노동부에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췄느냐 등을 따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처럼 안전시설 미흡으로 제2차, 3차로 이어지는 대형 사고가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5월 서울 신사동 도심한복판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 인근 커피숍 손님 3명이 피해를 입었고 차량 2대도 파손됐습니다. 지난해 8월에도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제일병원 옆 5층짜리 건물 철거 작업 도중 일부가 무너져 벽돌, 파이프 등 건물 잔해가 바로 옆 인도와 차도로 떨어지면서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대부분 안전시설 기준을 어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건설 호재 바람이 불고 있는 평택의 사정은 어떨까요? 평택 세교공단 내 신축 공사 현장을 가봤습니다. 덕일산업 주식회사 신축 공장이 들어서는 이곳은 태영 종합건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 면적만 6,220제곱미터에 달하고 용적률 또한 220% 가까이 허가됐습니다. 건물 높이가 15m 이상 올라서고 있지만 이 추락이나 낙석 사고 방지를 위해 설치해야 하는 안전망 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로프에 매달려 상공에서 작업을 하는 한 인부는 위험천만하게 보일 정도입니다. 심지어 인부들은 안전화나 안전모조차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도로 한쪽은 아예 건설 자재로 막아버렸습니다. 관리청이 확인했더니 도로 점용 허가조차 받지 않은 불법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취재까지 방해합니다. 아니 본인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아니 본인 그러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누구신지만 밝혀주세요. 아니 어쨌든 녹음하냐고요. 주택 밀집 지역 등 현재 평택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축 공사 현장의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차량과 사람이 수없이 다니는 곳이지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림막이나 안전망은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모두가 안전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허가기관에서 그 관리가 소홀한 탓이고 또 그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아꼈죠.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이 평택 지역 신축 공사 현장에서 다시금 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BCN 뉴스 김윤희입니다. 밥을 먹지 않는다고 5살 배기 아이를 때리고 또 얼굴과 다리 등을 다쳐서 집에 돌아오고 요즘 어린이집 사건 사고가 잊어버릴만 하면 터져나오고 있죠. 이를 대비해 아이들의 안전 등을 위한 보육교사 교육이 평택 남부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28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보육교직원 교육의 핵심은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었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부터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다쳤을 때나 또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등의 대처 방법이었습니다. 영유아 등하원 일지가 잘 작성되어야 된다. 왜? 누가 탔는지, 누가 어디에서 내렸는지에 대한 거. 그래서 영유아 등하원 일지는 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에서만 작성하는 거죠. 쾌적한 실내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안도 세세하게 설명됐습니다. 우선 2시간에 한 번씩은 창문을 열어 공기를 맑게 해주고 따뜻한 채광을 위해선 커튼을 길게 내리지 않는 등의 방법이었습니다.
또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한 대처법도 보육교직원들에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내가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빨리 가서 체크를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쉽게 놓칠 수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바로 곧 그냥 현장에서 할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사실은 전혀 몰랐던 이야기보다는 조금 간과했었거나 잊었던, 뒤처졌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역대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택국제대학교 장기원 총장은 대학에서도 훌륭한 보육교직원 배출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인성적으로 성숙한 보육교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짐을 조금 더 덜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엔 보육교직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공재강 평택시장과 유이동 의원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함께 사랑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사, 그러한 원장 선생님이 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JBCN 뉴스 한세아입니다. 경기도 고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위공직자 439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재산 공개 공직자 가운데 이천시의회 홍원표 의원이 80억 6,56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반대로 고양시의회 이규혜 의원은 마이너스 4억 5,325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총액 상위자는 1위가 이천시의회 홍원표 의원, 2위는 고양시의회 이영희 의원, 또 3위는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이었고 4위는 안성시의회 유강철 의장, 6위는 평택시의회 김윤태 의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강철 의장은 68억 8,700만 원을, 또 김윤태 의원은 67억 7,70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신고된 재산 분포도를 보면 1억에서 5억 원 미만이 38.4%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5억에서 10억 미만이 20%, 또 1억 미만이 16.8%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평택시의원 다선거구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선 후보가 본격적인 표심 잡기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27일 오후 5시 평택 통복시장을 찾은 김 후보는 상인들과 만나 보궐선거인 만큼 더 깨끗한 사람, 또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시의원이 필요하다며 인물론을 내세웠습니다. 김 후보는 또 지금 평택에는 문화 교육을 이끌어갈 진정한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바로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정장선 새정치민주연합 평택을 지역위원장과 권영하 시의원, 김수우 시의원 등이 함께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서민경제를 살려야 되고 그리고 이 선거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 막대한 시민 예산이 왜 나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시민들이 좀 알으실 필요가 있다. 문화가 곧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평택 시민들의 의식을 높여주고 평택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이제 신나게 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내 고장을 만들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근 어린이집과 관련해 안타까운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실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보육교사까지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히 이면을 들여다보면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못해 만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보육교직원도 참 많다고 하는데요. 그들에게 인내와 희생을 강요하기보단 현실적인 보육 여건을 만들기 위해 먼저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